3년 전. 너 병원은 다녀왔니? 네, 다녀왔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대니? 일단 가능성을 두고 시도를 해보는 거니까 장담할 수 없는 거라고 하죠. 아유, 어쩌다 저런 이 며느리가 돼서는 답답하다 답답해. 대체 넌 평소에 어떻게 몸 관리를 했길래 그러니? 결혼 전에 산전 검사까지 다 했어야 됐네. 내가 실수했지 뭐. 저도 속상해요. 딱히 이유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네가 잘했다는 거야 뭐야? 어디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고 그래. 잘난 것도 하나 없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식 혼사까지 치렀으니 자연스레 할머니 소리 한번 듣고 싶은 건데 이렇게 힘든 일일 줄 누가 알았겠어. 아휴. 더 노력해 볼게요.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이렇게 2년이나 걸렸겠니? 내가 볼 땐 넌 글렀다. 엄마는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사람 자존심 상한 게. 그니까 자존심이 뭐. 애 못 가는 거 사실인데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데. 그래도 사람 앞에 대놓고 너무 그러지 말란 거죠. 그리고 혈압도 안 좋은데 그렇게 열내지 마세요. 엄마 건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엄마 어떻게든 손주만 안겨주면 되겠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애미가 지금 애를 못 가지는데 무슨 수로? 아니 엄마가 너무 손주 타령을 하니까 그런 거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너무 열내지 마세요. 당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뭐? 아니, 뭐야 당신 누구 들었어?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그냥 한 말이잖아.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냐? 그래도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아 글쎄 그냥 한 말이라고. 왜 또 시덥잖은 걸로 시비웃? 그게 시답잖은 말이라고? 예, 그만해라. 네가 뭘 잘했다고 시애미 앞에서 남편을 잡니? 그런 것도 네 할 본분을 다 했을 때나 하는 거지. 애비가 그냥 한 말이라고 하자니. 아 그치만 제 입장에선 좀 그렇잖아요. 시끄럽다. 그만해라. 그러고 있지 말고 가서 과일이나 좀 내와라. 네 알겠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고 그래요? 너무하네. 집사람 앞에서 시덥지 않은 소리야.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아이, 농담이잖아요. 엄마가 하도 손주 촬영을 하니까 그런 거죠. 아유, 나도 그저 남들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싶을 뿐이다. 근데 이럴 줄 누가 알았겠니? 너무 속이 타서 그렇다. 저는 어떻겠어요. 아이,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도 속이 편해서 마냥 웃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 되는 거 계속 말해 뭐하니? 내 속만 아프지. 예, 아직이니? 왜 이렇게 굶더니? 네? 아우, 다 됐어요. 금방 가져갈게요. 아, 여기서 제일 속상한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아, 2달 후. 오늘도 늦었네. 일이 좀 있어서. 당신 요즘 너무 바깥으로만 도는 거 아니야? 일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럼 일도 하지 말까? 당신이 나까지 책임질 수 있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같이 저녁도 먹고 주말에 산책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 참나. 우리가 지금 신혼이니? 아님 연애 중이야? 그런 게 아니어도 남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뭐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생각할 땐 우리가 남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니? 진짜 그래? 당신 그거 무슨 뜻이야? 뭐가 또 무슨 뜻이야? 다 알면서. 어떻게 당신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니? 내 마음 기분은 전혀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당신이 먼저 괜한 시비를 걸었고. 아니야. 내가 같이 저녁 먹고 주말에 산책 좀 하자고 한 게 시비 건 거야? 아, 글쎄 내가 말을 했잖아. 일 때문에 늦었고 주말에도 일이 있으니까 나가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고 징징거리니까 한 소리 아니야. 내가 징징거렸니? 그럼 아니야? 일 때문에 늦는다는 남편한테 같이 저녁 먹자. 주말에 산책 좀 하자. 이게 징징거린 거 아니면 뭔데? 아, 그리고 솔직히 나도 뭔가 마음 붙일 만한 게 있어야 집에 빨리 오고 싶고, 주말이어도 같이 있고 싶은 거지. 솔직히 우리한테 그럴 만한 게 없잖아. 이해 못해? 노력하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해? 난 대체 당신한테 뭔데? 이제 막 그런 걸 왜 물어? 아, 그래. 서류상으로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부부? 나도 알아. 됐어?
아니, 진짜 너무한다.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뭐 어쨌다고 이러는 건데. 아유, 진짜 이래서 내가 더 집에 있기가 싫어. 알아? 나 그냥 회사 근처 사우나 있다 출근할 거야. 그러니까 괜히 연락하고 기다리고 하지 마. 뭐? 아니, 여보! 기막혀. 6개월 후. 나 정말 괜찮을까? 괜찮다니까. 나만 믿어. 그래도 아직 서류 정리도 안 된 상태인데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놀라실 텐데. 어차피 정리할 거였어. 순서가 좀 바뀐 것 뿐이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걱정을 안 해? 글쎄, 진짜로 괜찮다니까. 들어가자. 어, 엄마, 저 왔어요. 응, 그래, 어서 와라. 이 아이니? 네,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래. 근데 저기, 초면에 미안하지만, 정말로 임신했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정도랑은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건가? 그럼요. 그랬으니까 만난 건데, 실수를 좀 하게 됐네요. 아이, 무슨 실수. 귀한 생명인 건데. 그렇지만, 정도 씨가 아직 유부남이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처음에 유부남이라고 말 못했거든요. 뭐야? 그럼 나 거짓말 했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밤이 계속 가는데.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부남인 거 알았는데, 그래도 서로 좋았던 거니? 네. 저도 이미 마음을 전부 줘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아니, 그건 정말 잘했다. 네? 잘해요? 아이도 잘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몸이란 거잖니. 그럼 부모님은 아시니?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어머나, 저런, 고생이 많았겠네. 꼭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도 유년 시절엔 큰아버지가 키워주셨거든요. 그랬구나. 암튼 너만 좋다면 이 결혼에 큰 문제도 없고 아이도 낳을 수 있단 거 아니니? 네, 전 정도 씨가 정리만 잘 끝내면 그러고 싶어요. 그래, 그래야지. 근데 지금 얼마나 된 거니? 아니다. 그냥 내일 나랑 같이 병원에 같이 좀 가자. 아, 그래도 될지. 안 될 게 뭐가 있다고. 나도 내 손주 잘 있는지 보고 싶구나. 엄마, 손주 생기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아유, 그럼 좋고 말고. 나 지금 얼마나 설레는데. 좀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 아직 서류상 유부남이에요. 그건 알고 계신 거죠? 알지. 그거야. 그럼 너 언제쯤 정리할 거니? 사실 저 집에 안 들어간 지 좀 됐어요. 아, 니들 별거 중이었어? 예, 마음들 곳도 없는 집 불편해서. 그럼 그냥 빨리 정리부터 하지.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니. 회사에서 중요하게 맡게 된 일이 생기는 바람에 법원에 갈 일정을 빼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사람들이 입방아 오르는 거 아직 좀 불편해서. 아유, 그건 그렇지. 암튼 애미도 네가 이혼 생각이 있는 건 알고 있는 거지? 글쎄요. 그런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스로도 잘 알겠죠. 이혼하자고 하면 크게 반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할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이혼 전에 아이가 생겨서 이혼하자고 하면 바람이니 뭐니 또 난리칠 텐데. 그렇다고 두 집 살림을 할 수는 없죠. 물론 그거야 그렇지만. 근데 너 이혼하면 애미한테 위자료랑 재산 분할 이런 것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다 생각은 한 거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 중이에요. 그런 말이다. 우선은 지금처럼 지내고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 정리하는 건 어떠니? 아이가 생겼다는데 별 수 있겠어? 그리고 아이를 호적에도 올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지내라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무튼 당신은 어때? 그래도 호적 정리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네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당장 위자료나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라서 말이다. 안 그러니? 뭐 그렇긴 한데요.
근데 엄마, 혹시 다른 사람 입방아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죠? 아우, 아니야. 그리고 아이 태어나면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 내가 그런 걸 왜 신경 써? 뭐 아무튼 확실히 정리 내야 되니까. 그럼 그건 제가 이 사람하고 얘기해서 진행할게요. 그럴래? 근데 난 말이다. 급하게 하기보단 제대로 타이밍을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초기잖니. 괜히 막 신경 쓰는 일이 생기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안정기 들어설 때까진 몸 생각하고 아이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에이, 그건 이 사람이 어른이 알아서 할까 봐요. 귀하디 귀한 내 손주인데 나도 챙겨야지. 엄마, 그렇게 좋아요? 아, 너무 좋다. 얼마나 바랐던 일인데. 암튼 내일은 나랑 꼭 같이 병원 가는 거다. 알았지? 네, 그럴게요. 다음 날. 아유, 나 왜 이렇게 설레니? 정말 좋으신 거예요? 어머머, 넌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가 이런 그림을 얼마나 꿈꿔왔는데. 그렇긴 하지만. 저는 아직 정식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얘 좀 봐라. 네가 우리 집 대를 이어줄 사람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니? 혹시나 서류 때문에 그런 거니?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그냥 이 아이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 싶기도 해서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다. 그러니까 넌 건강하게 잘 나을 생각만 해라. 그리고 꼭 우리 집 호적에 올릴 거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고. 네. 그래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든 귀한 생명인데. 네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란다. 영도랑도 잘 얘기해서 그 서류 정리도 할 테니까 넌 몸 관리에만 신경 쓰자. 예, 그럴게요. 일단 들어가자, 응? 아우, 나 진짜 기대된다. 잠시 후. 아이고, 이게 우리 손주구나. 아, 친정 어머니 되세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럼 시어머니 되시는군요. 예, 뭐 그런 셈이죠. 근데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예정일은 언제쯤일까요? 이제 5주 정도 됐고요. 예정일은 산모수첩에 적혀 있을 거예요. 아, 예. 아이는 건강하죠? 네, 심장 소리도 건강해요. 근데 산모님 자궁이 아주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안정기 접어들 때까진 무리하지 않을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만 하면 됩니다. 아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2주 후에 뵐게요. 너 들었지? 안정기 접어들 때까진 조심하라고 하는 거? 네, 안 그래도 항상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 나도 같이 신경 쓸 테니까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 알지? 그럴게요. 저 이제 잠깐 회사에 들어가 봐야 돼서요. 뭐, 회사? 방금 너 못 들었니? 무리하지 말라는 거. 근데 무슨 회사? 그렇긴 한데 회사 일이 많이 고되거나 무리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만약 이런 게 있잖니. 굳이 가야겠니?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직 회사에선 제 사정 모르고 있고요. 뭐 정말 괜찮은 거지. 진짜 잘 관리해야 된다. 알았지? 그럴게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아까 하신 약속 꼭 지켜주세요. 어? 무슨 약속? 이 아이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이요. 아유, 그럼 당연하지. 알았다. 무리하지 말고. 네, 또 연락드릴게요. 2달 후.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아니, 그냥 잘 있나 해서. 몸은 좀 어떠니? 네, 좋아요. 아이도 건강하다고 하고. 예,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이거 가져가서 잘 챙겨 먹여라. 이게 뭐예요? 뭐긴, 임산부한테 좋은 엽산이랑 철분제지. 저 챙겨 먹고 있는데. 그래, 이거지. 그래도 이건 할머니로서 손주한테 선물하는 거기도 하니까 챙겨 가거라. 네, 감사합니다. 저기, 애비랑도 잘 지내는 거지? 그럼요, 잘 지내죠.
근데 어머니, 이제 서류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럼 해야지. 근데 말이다. 서류는 하려고 마음먹으면 금방인데 아이 낳고 호적에 올리면서 같이 하는 건 어떠니? 그럼 식은 어떻게 해요? 식이라니? 무슨 식? 설마 결혼식 말하는 거니? 네, 전 그래도 스몰 웨딩이라도 하고 싶어요. 아니, 넌 이 마당에 무슨 결혼식을.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며느리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맞는데. 그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어머니, 저는 처음이잖아요. 성대하게 할 순 없어도 그래도 드레스 입고 기념이라도 하고 싶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안다. 알았다, 나도 생각을 해보마. 잠깐만, 전화가. 응? 이 시간에 에밍은 왜? 어머니 잘 계셨어요? 응, 그래. 근데 네가 어쩐 일이니? 어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괜찮으시면 집으로 가도 될까 해서요. 집! 안 된다. 집은 안 돼. 어, 혹시 외출하셨어요? 이제 곧 나갈 예정이다. 뭔데 그러니? 할 말 있으면 그냥 전화로 해라. 전화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대체 뭔데 그러니? 나 바쁘다. 그냥 얘기해라. 그이, 혹시 어머니 댁에 있나 해서요. 너는 네 남편을 왜 여기서 찾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있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만 하고 제 전화는 다 피하고 있거든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헤어질 맘인 건지. 애를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집을 다 나가니. 그리고 헤어지고 말고 그런 건 니들이 알아서 할 문제 아니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저 아직 어머니 며느리예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진짜 이혼을 하더라도 우선 만나서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글쎄, 애비 지금 여기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연락 오면 너한테 전화 좀 하라고 전달해주마. 그럼 내가 좀 바빠서 끊는다. 어머니! 아, 진짜 너무하네. 그 사람 와이프예요? 넌 신경 쓸 필요 없다. 정도가 연락이 안 되니까 나한테 전화한 모양이야. 설마 아직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걸까요? 아이, 무슨 그런 거 아니다. 그 애가 얼마나 독한데. 지금 지 남편 연락도 없고 다 피하고 하니까 무슨 건수라도 잡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 그럼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금방 알게 될 수도 있는데. 무슨 수로 알겠니?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말으라. 그래도 저는, 아니 솔직히 서류가 무슨 상관이니? 정도나 내가 널 인정하고 이 아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안 그러니? 우선 알겠어요. 지금은 좀 더 기다릴게요. 예, 그게 현명한 거다. 5개월 후.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아유,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어쩌면 좋아. 어머니, 이러다 쓰러지세요. 대체 어쩌다. 저도 지금 이게 믿기지 않지만 정말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해요. 이렇게 인사도 없이 갈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럴 줄 아무도 몰랐던 거라서. 같이 사고 났던 사람은 어떻게 됐니? 경찰에서 뭐래 하든? 상대방 쪽도 많이 다쳐서 아직 의식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이가 운이 더 안 좋았다고. 그러니까 대체 왜? 왜 내 아들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고? 왜? 어머니, 안 되겠어요. 저쪽에 가셔서 좀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어떻게 내 아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니? 우선 좀 쉬세요. 이러다 어머님마저 큰일 나요. 아, 저기, 예, 조문 오신 건가요? 네, 근데 혹시 여기 어머님은? 어머님이요?
누굴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근데 그렇게 무거운 몸으로 여기까지. 꼭 뵈야 되는데. 그럼 잠시만요. 어머니, 잠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누가 왔니?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어머니를 꼭 뵙고 싶다고. 근데 혼범이 아니더라고요. 어디 있는데? 저기, 어머니. 아니, 여길 왜 그 몸을 해가지고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는 어떻게 키우냐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가 왜요? 누군데 여기서 이러시는 거죠? 어머니, 약속하셨잖아요. 아이 어떻게 키워요? 네? 저기요. 그쪽 아이를 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시는데요? 어머니, 이 여자 뭐예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왜 말씀을 못 하시는데요? 어머니,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길래 제가 미리 다 정리하자고 했잖아요. 곧 아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 없이 저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 사람이라뇨? 저 여자 아무래도 실성한 모양이다. 난 모르는 여자야. 이것 봐요. 당신 누군데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함부로 짓거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데 웬 미친 여자가 네? 미친 여자요? 아니 저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이건 약속이 틀리잖아요. 저기요. 그쪽이 이 사람 와이프인 거죠? 이 사람이라면 제 남편 말하는. 예. 넌 뭐하러 저런 이상한 여자 말을 듣고 있니? 지금 손님들 계속 조문 오는 거 안 보이니? 어서 가봐라. 어서. 아니, 그래도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요. 아무도 없어요? 저 이상한 여자 좀 빨리 좀 쫓아내요. 아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이상한 여자 헛소리까지 듣고 있어야 되네요. 여기요.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진짜 저 모르세요? 이 아이 어머니 손주라고. 이봐요. 계속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래요. 미쳤으면 고개 집에 나갈 일이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뱃속에 아이한테도 안 좋을 텐데 여기가 어디라고. 험한 꼴 보기 전에 당장 나가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한테 어떻게. 시끄러워요. 긴 말할 필요도 난 헛소리 들어줄 의향도 없으니까 어서 가세요. 아니, 말도 안 돼. 저 여자 대체 뭐예요? 저런 몸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면 그냥 온 건 아닐 텐데. 신경 꺼라. 네가 지금 저런 이상한 여자 신경 쓸 때니. 아유, 살다 살다 별. 정말 아무 상관 없는 여자예요? 그렇다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안 그래도 어지럽고 힘든데 뭘 저런 여자까지 신경 쓰니? 아니, 너무 서글퍼 보였는데. 저 여자 아직 안 갔는데요? 어머니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 당신이 좀 이상한 여자라니까 그런다. 쳐다보지 말아라. 괜히 부정 탄다. 어머니, 저한테 뭐 숨기시는 거 있는 건 아니시죠? 내가 뭘 숨기겠니? 대체 너까지 왜 이러니? 불쌍한 우리 정도 이렇게 억울하게 떠난 것도 한스러운 판에 속 시끄러운데 괜히 좀 보태지 좀 말아라. 네, 알겠어요. 좀 쉬세요. 2주 후. 그날은 미안했다. 아니 근데 너도 그 몸으로 거기로 오면 어떡하니? 보는 눈들도 있는데. 보는 눈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갑자기 애 아빠가 사고를 세상을 떴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없는 입장이니까 가만히 넋놓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이 아니잖니. 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못했고 게다가 거긴 장례식장이었잖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그럼 전 아이 아빠가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가요? 전 애도 할 자격도 없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불륜녀로 있어야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것도 남편 장례식장에서 다 밝히는 건 아니잖니. 네가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장례식장에 상주도 다 애미로 돼 있는데 혼자 몸도 아닌 네가 나타났다 해서 뭐가 달라지니? 우리 정도 가는 길 더 난잡해지는 거밖에 더 있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진즉 서류 정리까지 다 하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마다 어머니 걱정 말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래, 그랬다. 내가 그걸 부정하려는 건 아니고, 어?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그 사람도 없는데 어머니가 약속한 건 지키셔야죠. 물론 내 핏줄인데 지켜야지. 그래, 언제쯤 나온다니? 다음 달이면 예정일이에요. 정말 어떡해요. 아휴, 너나 병도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변고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 더는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못하시면 제가 직접 할게요. 이 아이 저도 지켜야 될 의무 있잖아요. 왜 또 이렇게 성급하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부터 낳고 결정해도 되잖니. 그렇게 또 시간만 보내고 아이 호적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미 애 아빠가 사망을 했는데 호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다가 그 사람은 아직도 전 부인하고 부부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대체 무슨 생각을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요? 이미 아이는 사생 하나 다름없잖아요.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나도 혼란스럽다. 아무튼 아이는 건강하게 낳기만 해라. 내가 설마 정도 핏줄을 나몰라라 하겠니? 내가 얼마나 바르던 귀한 손주인데. 제가 어머님을 또다시 믿어야 되는 거죠? 정도도 없는 마당에 너랑 나 서로 안 믿으면 어쩌겠니? 안 그러니? 그래도 장례식장에선 어머니 정말 너무하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서운했는지 아세요? 알지. 내가 그걸 왜 모르겠니? 미안했다. 근데 나로서는 그게 너랑 아이를 그 상황에서 지킬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해 못하겠니? 모르겠어요. 이미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아이 진짜 어떻게 키워야 되나 싶고 솔직히 아이 아빠가 사망이라 호적을 그냥 제 밑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나도 이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서. 아이가 크면 전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 그건 차차 생각하자. 지금은 네가 건강하게 순산하는 게 먼저잖니. 어머니, 진짜 이 아이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래, 꼭 그러마. 이게 대체 뭐야? 살아있던 그간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 어머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네? 아니, 그러면서 그렇게 모른 척하고 다 같이 사람을 기만했던 거야? 기막혀.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지? 절대 가만 안 둬. 당신도 참 불쌍하다. 일주일 후. 네,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누구시죠? 불쑥 죄송합니다만 양정도 씨 아시죠? 그 사람은 갑자기 왜... 혹시 이제 말이 좀 통할 것 같네요. 그렇죠?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저랑은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랑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뻔뻔한 건가요? 아님 본인 스스로가 바보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게 무슨... 제가 이제와 그쪽을 보러 왔다는 건 다 알고 왔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저랑 할 얘기가 없을까요? 좋아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데요? 이렇게 그쪽과 제가 마주 앉아야 될 상황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언제부터였어요? 내 남편하고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왔다면서요? 네, 알고 온 거지만 그냥 그쪽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가 보네요. 이렇게 된 마당에 그게 중요한가요? 그쵸,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미련하세요? 에? 갑자기 미련하다니 반말인가요? 그럼 그쪽 말고 여기 누가 또 있나요? 다짜고짜 좀 불쾌하네요.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하시는 건지. 정말 몰라서 묻습니까? 그 아이 혼자서 어쩌시려고 참 답답하네요. 그건 그쪽이 신경 쓸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집을 나온 순간부터 그쪽도 어느 정도 짐작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생전에 그 사람이 그러던데요. 그쪽하고 그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고? 물론 사이가 좋지 않았죠. 제가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전 그 사람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늘 천대만 받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노력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아이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관계 회복은 얼마든지 서로 노력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착각도 했어요. 근데 아니네요. 결과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말이니까요.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왜 진작 나서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불린다인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했어야죠. 그건 그 사람이나 어머님이 믿으라고 다 알아서 하겠다고 우선 아이만 잘 지켜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쪽이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아이까지 가졌는데 뭐가 두려워서 잠자코 있었던 거죠? 그쪽 말대로 당시엔 불륜녀였던 제가 그럼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몇 번이나 주장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요. 더 했어야죠. 더 강력히 모든 걸 다 걸고서라도 주장했어야죠. 아이를 지키고 싶던 사람이 그런 나약함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지금 얻게 되는 건 뭔데요? 이미 애 아빠는 죽고 없고 어이없게 아이는 그냥 사생아로 아빠 얼굴도 모르고 태어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아직 서류상 부인이라는 저한테 이런 면박이나 당하고 이게 정말 그쪽이 잘했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예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도 후회해요. 그쪽 말대로 머리채를 잡아 뜯기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서류 정리하라고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제가 한심하다고요. 전부 핑계 아닌가요? 그냥 그쪽은 미련했고 겁이 났던 거겠죠. 도덕적이지 않은 관계란 걸 알았으니까 분명 진흙탕 싸움이 될 게 뻔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도 안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요? 전 그저 믿었을 뿐이고 기다린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이 대가가 말도 안 되는 결과로 돌아왔을 뿐이고요. 어차피 불륜녀로 시작했으면 좀 더 뻔뻔했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 위치를 제대로 지켰어야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저더러 뭘 어쩌라는 건데요? 그쪽만 어이없고 기막힌 거 아니라고요. 예, 그렇죠. 그쪽이나 나나 이렇게 어이없고 허무한 결말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쪽은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였던 점에 대해선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무슨 책임을... 제가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라서요. 안타까운 결말임에 대해서는 그쪽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거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류상 남편이 상간녀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싶진 않네요. 그건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또 이렇게 그 사람이 남긴 게 너무 확연하잖아요. 오늘은 사실 이 말을 하려고 왔습니다. 갑자기 불쑥 실례가 많았네요. 아니, 저기 잠시만요. 혹시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에요? 네, 이번엔 정확히 알아들으셨네요. 아니, 물론 그쪽 기분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그럴 여력이 안 되잖아요. 이미 그 사람도 없는데 아이는 그냥 제 호적에 올릴 거고. 예, 그건 그쪽이 알아서 할 일이죠. 제가 말했잖아요. 전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죽은 남편이 상간녀. 그것도 애까지 가진 여자를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참 안 됐으니까 그런 감성적인 안일함, 미련함 전 없네요. 그래서 제가 독하다는 소리를 듣나 봅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머니 믿지 마세요. 장례식장에서 이미 당해봐서 알겠지만 믿고 맘 주고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이번엔 현명하게 판단하시라고요. 아이는 엄마가 지키는 게 맞잖아요. 저기요. 잠깐만요. 이게 뭐야? 이제 정말 어떻게 해? 이틀 후
오늘은 또 어쩐 일이니? 애비 그렇게 되고 나서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네, 그렇게 코빼기도 안 보이던 제가 왜 왔을까요? 또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죠. 근데 일일이 구차해서 다 늘어놓고 싶지도 않아요. 뭐야? 시애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네? 시어머니요? 누가요?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또 뭐가 그렇게 틀어졌어? 네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자식 먼저 보낸 시애미한테 와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 어머니, 참 한결같으세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였던 적이 있었나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뭔데? 아니, 이건 지금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제가 이런 꼴을 다 보고도 따박따박 며느리 흉내 내길 바라세요? 너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하세요. 이미 그이가 살아생전부터 바람을 폈고 아이까지 가진 거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 기다려라, 곧 정리할 거다 맹목적으로 희망만 주셨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백스런 사고긴 했지만 결말이 참 그 누구한테도 좋지 않은 결말이죠. 그건 생전에 정도도 바로 서류 정리라는 것보다 시간을 좀 더 주길 원했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머님이 너무 잘못하신 게 뭔지 아세요? 아마 어머님은 절대 모르시겠죠? 아니다, 나도 알고 있다. 아는 분이 저희가 바람핀 걸 알았는데도 묵인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만 보고 아무런 탓도 안 하셨죠? 그게 정당한 일인가요? 많은 일이에요? 나도 왜 그렇게 손주 욕심을 내는지. 아휴, 정말 너무 잘못하셨어요. 자식이 올바르지 않은 일을 선택했다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장단에 같이 합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거라고는 단 한순간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럼 어머님은 그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전 완전히 내치실 생각이었군요. 그렇다기보단 더는 어머님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어머니의 늦은 판단 덕분에 그의 자산은 제가 다 위임할 수 있게 됐네요. 제가 감사하다고 여겨야 되는 걸까요? 아휴, 정말 미안하다. 근데 애미야, 아이가 곧 태어날 거고 애는 잘못이 없는데 나나 그 아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요? 저더러 곧 태어날 아이를 책임져 달라 그런 말씀이세요? 아유, 아니다. 어떻게 너한테 그런 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겠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 그이가 남긴 자산 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몰라라 하지 않았으면. 어머니, 정말 염치도 없고 너무 뻔뻔하시네요. 이 모든 상황은 어머니가 시작하시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절 기만한 것도 모자라. 이 와중에도 역시나 전 어머니한테 안주게도 없네요. 단 한 번이라도 절 며느리로 생각했던 적은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그랬으니까 사실 호적 정리도 빨리 하라고 못했던 거다. 아니요? 어머닌 그냥 어머니 좋은 쪽으로, 오롯이 어머니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저한테 죄책감이나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 했을 때 미안했다. 이제 너도 네 살 길 찾아가라 하실 줄 알았다고요. 근데 어머니 정말 참 이기적이네요. 그래, 당연히 너한테는 할 말도 없고 미안하지.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조차 말하진 못하는 거다. 어머님 또 핑계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고 어떻게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라고요. 더는 못 봐주겠네요. 그게 무슨 뜻이니? 그럼 제가 이렇게 그냥 조용히 물러날 거라 생각했어요? 만약 그랬다면 한참 잘못 생각하셨어요. 차마 이렇게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더는 안 되겠네요.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아니 애미야, 이렇게 해야겠니? 누구보다 네가 내 사정 뻔히 다 알잖니. 그래서요? 그럼 제가 또 아유 어머니 그래도 그간의 정이 있는데 건강히 잘 사세요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서름,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 해서 받은 핍박과 부당함 전부 다 보상받아야겠어요. 이러지 말아라.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저 절대 선처할 생각 없습니다. 아마 어머님 모든 걸 잃게 되실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 얻는 건 있겠네요?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손주요. 그 여자 곧 출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게 문제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욕심부렸어. 네, 그러셨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어머니의 그 잘못된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어른이라면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죠. 안 그래요? 사실 어딘가 믿는 구석에 있었으니 그렇게 안한무인으로 하신 거 아니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그런 게 어딨다고. 글쎄요,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죠. 아무튼 전 이제 더 드릴 말씀도 없고 들을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참,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인데요. 그냥 모른 척 어물쩍 넘길 생각하지 마세요. 저 절대로 그냥은 안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기대지 마세요. 그쪽도 지금 골치 좀 썩을 테니까. 설마 그 아이한테도 찾아갔었니? 왜요? 그럼 안 돼요? 어머니한테 그쪽이나 저나 진심으로 며느리였던 적이 있긴 하세요. 정말 왜 이러니? 아까 네가 말한 대로 넌 이제 네 살 길 가면 되는 거잖니. 그래, 내가 예비 자산은 1원 한 푼도 요구하지 않으마. 그럼 되는 거 아니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자산도 당연히 어머니한테 조금도 남겨드릴 마음 없고요. 전 어머니나 그 여자나 둘 다 용서할 생각 전혀 없어요. 제가 괜히 오지랖 부리면 그동안의 제 서름들이 더 비참해지는 기분이거든요. 제가 이 마당에 그런 쓸데없는 감정 소비까지 해야 되나요? 이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럴 필요성도 전혀 못 느끼겠고요. 암튼 나름대로 준비 잘 해보세요.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애미야, 이렇게 가버리면. 아휴, 일을 어쩐다.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라고. 당시만 생각하면 한 번씩 머릿속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외롭게 보낸 허송세월을 어찌 보상받나 싶은 생각도 들고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알게 된 그의 불륜, 남편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토록 바라던 손주를 안겨줄 여자이기에 서류상의 며느리일 뿐인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농락한 시어머니와 상간녀, 참 허무했습니다. 남편은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모든 관계와 상황은 참 허망한 결말이었어요. 그 누구도 편안하지 못했고 좋았던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사실 남편의 상간녀도 피해라면 피해를 본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처음부터 유부남인 걸 속이고 접근한 남편이었기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상간녀도 그만뒀어야 되는 게 맞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게다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으니 포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의 사정까지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그간에 받았던 서름과 모멸함이 더 비참해질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제가 받은 부당함에 대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완전히 좋아졌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도 일말의 힘듦과 고통은 남겨줬다는 생각으로 제 감정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다시 오는 일을 스스로 찾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땐 아무런 조건 없이 훌쩍 저만의 시간으로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많이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울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자리를 찾을 테니까요. 저는 이 편안함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롯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도 반드시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